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영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이동했는데요. 국제박람회 기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막판 외교전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 윤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6월 파리의 총회에서 직접 영어 PT를 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 지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오는 26일까지 정상 외교를 이어가고요. 일단 BIE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외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는 28일 다음 주죠.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모멘텀이 슬슬 발현될 때가 왔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공테크나 메스 기상, KNN, 히림 같은 종목들이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데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정유업계도 드디어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3에서 4년 내에 시장 규모가 무려 30배가량 커질 수도 있는 유력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석유 정제업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를 혼합한 것까지 확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친환경 정제 원료의 경우에는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 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 정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상으로 정유사는 석유의 정제 제품만 팔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바이오 연료나 재생 합성 연료 등의 사업들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유사가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요. 실제로 이 지속가능 항공유는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 아니면 폐기물, 가스 등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항공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일단 80% 정도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큰 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그동안은 법이라는 규제에 잡혀서 발목을 잡혀서 정유사들이 추진하지 못했었는데 이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GNC에너지나 에코바이오, JC케미칼,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으니까요. 오늘 정규장 흐름까지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매각 분수령이 될 HMM 채권단의 지분 매각 입찰과 하림과 동원그룹 두 개사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기존에 시장에서 조금씩 관측이 나왔던 대로 불참하게 됐는데요. 어제 오후 5시에 본입찰이 마감됐고요. KDB 산업은행은 후보자의 인수 희망 가격과 정성평가 점수를 더해서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결과를 통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나 경영 능력, 해운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시장에서는 동원이나 하림 모두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를 써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HMM 주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6조 원이 일단 넘는 매각가가 측정이 되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었을 경우 8조 원까지 매각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6조 원 정도도 굉장히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3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각가가 만약에 너무 높을 경우에는 유찰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서 재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예측해 보실 수 있겠고요. HMM이나 하림지주, 동원산업까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금 선물도 지난 21일에 한때 온스당 2,007 정도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요 심리적인 저항선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이 금값은 미국 달러 약세나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수요가 늘면서 최근에 상승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값이 새로운 최고치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뉴턴 측에서는 금값이 2,941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2,060에서 2,080달러 범위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금값과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엘컴텍, IT센, 정규장에서 두 종목 체크해 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로봇과 관련한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는 보도인데요. 로봇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해당 시장에서 기회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로봇 플릿 매니지먼트 기술력을 확보해서 로봇 사업의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로봇 플릿 매니지먼트란 자동차에 적용된 플릿 매니지먼트에서 영감을 받아 등장한 개념입니다. 결국에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해당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발해서 로봇에도 적용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로봇 관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대오토에버는 해당 기술력을 택배 차량같이 물류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된 신사업 추진하는 현대오토에버 오늘 주가 흐름도 함께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식약처가 조현병과 우울사파 치료에 쓰는 부강약품의 신약 라투다정 20, 40, 60, 80, 120mg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울사파는 제1성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관심이나 즐거움 없이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라투다정은 1일 1회 먹는 치료제로 중추신경계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해서 뇌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과 양극성 우울장애 증상을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보고 있는데요.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조현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시간외에서 부강약품, 이 시간의 상한가에 터치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정규장 흐름은 얼마나 오를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